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신년 할애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단협 신년 할애법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올해도 참석해 부처님 전에 등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는 북한 사찰 복원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교계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계적 유산을 지켜오고 있는 불교계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경자년 새해를 맞은 한국불교에 대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종단 개혁과 개선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래불교의 터전을 가꾸는 현장을 소개하는 신년 기획보도 어린이가 미래다 두 번째 순서로 60년을 한결같이 어린이 포교에 정진해온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신년 할애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 할애법회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불교도들의 원력을 한데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패권주의로 일관하는 열강들의 위기 조성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 시대를 맞아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인 불교가 대중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원행 스님은 종단협 소속 종단들이 대승적 화합을 이루어 국민의 삶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불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생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수행하며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교가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웃음꽃 만발하고 갈등과 반목의 경계가 무너지고 목숨을 담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를 개선하고 해고 노동자와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줄여줍시다. 신년 할애법회는 서로의 다툼을 화해로 이끌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룬다는 불교의 화쟁 사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이루는 것은 민의 전당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불교 인재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참석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다과를 함께하며 친목과 화합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법회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성정사,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김조원 청볼회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도 함께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신년 법회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한국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종단협 신년 할애법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올해도 참석해 부처님 전에 등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는 북한 사찰 복원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교계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부인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 할애법회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 올해도 어김없이 하얀 두루마기에 고운 한복을 입고 스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장안사를 비롯해 금강산 사찰복원 등 남북 민간교류 구상을 밝힌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항상 남북 통일이나 국가의 평온을 위해서 모든 심신을 다해서 각 사찰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멈춰섰던 길이고 또다시 가야 될 길이기에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를 부탁드려야 되는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자리에서 환한 등을 올린 김 여사는 사부 대중을 향해 한반도 평화의 원력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거듭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인류의 화합을 향한 여정에 원력을 모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김 여사는 모두가 연결돼 있음을 뜻하는 불교의 인드라망에서 공존과 상생의 가르침을 얻는다며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자비심이 절실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월정사의 현판 글귀인 설청 구민의 의미를 짚으며 부처님의 하심은 누구나 존엄하게 사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길을 가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마주하는 상대방 안에 깃든 신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차별 없는 포용하는 세상, 누구나 존엄하게 상생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부인의 신년 할애법회 참석은 최근 문 대통령과 원행 스님이 각각 신년사를 통해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을 밝힌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해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불교계와 적극 소통하며 뜻을 한데 모으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불교의 발상지 인도 단독 순방에 이어 지난해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메콩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나한전을 찾아 불교 문화를 통한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정부와 불교계의 노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계적 유산을 지켜오고 있는 불교계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는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많은 국가 순위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순위는 대체로 일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불국사와 석굴암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현재까지 1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를 보완할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했고 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유산이 그동안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만 받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을 명실공히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데 착안을 했었고요. 세계유산관리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히 밝히고 주민과 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세계유산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 불교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유산을 관리하게 되면 불교계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전통 사찰은 제외됐습니다. 국회 정곽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마곡사 등 7개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정책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만으로 문화유산을 한 것이 아니라 1000년 넘게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삶의 터전으로 갖고 온 점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세계자연보전협회의 규정에 보면 공원화하는데도 정착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정착민은 공원 안에서 토지 이용의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사찰에서 수행해온 스님들의 삶 자체를 계승해야 할 문화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의 보존과 관리에도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가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불교계의 관리 노하우가 후속 대책 마련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등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많은 노력을 해와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산의 관리와 체계적인 육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불교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찰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세계유산을 함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당국과 불교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경마기수 고 문중원 씨의 49제가 서울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조계사 극락전에서 고 문중원 기수 49제를 열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원래 49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엄숙하고 숭고하게 치러져야 되지만 한국 마사회 비리 등을 고발하고 유서를 남기며 떠난 고 문중원 열사 이외가 해가 바뀌어도 아직 따뜻하게 누울 자리 하나 찾지 못하고. 유가족 대표인 문 씨의 아내 오주은 씨는 남편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억울함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마사회 부산 경남지역본부 소속 기수인 고 문중원 씨는 조교사 채용 과정 의혹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이 경자년 새해를 맞은 한국불교에 대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종단 개혁과 개선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는 2023년 설립 20주년을 맞는 지구촌공생회는 앞으로도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보살피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 내실을 더욱 다질 계획입니다. 홍진호 기자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월주 스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촌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캄보디아 시엠립의 한 호텔에서 스님은 종단 원로로서 한국 불교의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혁과 개선은 맑은 물이 흐르듯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체되면 썩는다며 항상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스님은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단의 책임자는 물론 BBS 등 불교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면서 또 무슨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종단은 그 개혁이 돼야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종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나 또 불교 방송이나 불교 신문을 운영하는 그 주역자들이 그 또 역할을 해야 돼요. 위례 상월 선원에서 수행 중인 전 총무원장 자생스님과 상자인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전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누구든 스님이라면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세상과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행을 정신을 지켜야 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초세관 쪽만 있을까 아니라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안 잘리면 할까 아니라 바깥 살림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아까 포교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고 장애인 복지고 뭐 재활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뭐 노인 복지를 만들고 아동 복지.
월주 스님은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지구촌 공생회 설립 당시만 해도 국제구호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과 참여는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 기부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에 설립 20주년을 맞는 지구촌 공생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성장보다는 내실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물 하나를 파고 학교 하나를 지을 때마다 현지 직원부터 이사장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털을 잡기가 힘들어. 우리말 실무자들이 3번, 4번 가요. 그래서 교육청도 가고 군청도 가고 도청도 가고 그리고 털을 좀 선정되려고 그 실무자를 발로 뛰어가지고 이제 세 군데나 4군데를 정해서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1년 걸렸지. 이와 함께 올해 BBS 불교방송의 창사 30주년을 축하하고 종합미디어로서 더욱 발전해달라고 격려하면서 불교방송과의 오랜 인연과 애정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불교방송은 내가 애청자이면서 또 대담도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신년 대담, 무명을 밝히고 또 지구촌 공생을 소개한다든가 또 내 원장으로 있을 적에는 또 종단의 신년사를 또 발표한다든가 이런 걸. 월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하고 퇴임 이후에는 10여 개의 단체를 이끌며 불교계 사회 참여 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인류는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며 오늘도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중림사 신도들이 방송 포교에 써달라며 BBS 대구불교방송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법왕자 불자를 비롯한 중림사 신도들은 그제 대구 BBS를 찾아 사장 법일 스님에게 방송 포교 후원금 3,1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림사 신도들은 지난해 1월 10일 입적한 중림사 전 주지 영공 스님의 일주기를 맞아 스님의 전법 정신을 BBS 불교방송이 방송 포교로 이어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BBS 사장 법일 스님은 노후한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하겠다며 중림사 신도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방송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미래 불교의 터전을 가꾸는 현장을 소개하는 신년 기획보도 어린이가 미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2번째 순서로 60년을 한결같이 어린이 포교에 정진해온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을 소개합니다. 연화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불교유치원으로는 3번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연화유치원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전해드립니다. 전체 인구가 9,000명이 채 되지 않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자리한 극락사 연화유치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해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가운데 한 분인 탄허 스님의 원력으로 1961년 설립 인가를 받아 어린이 포교에 씨앗을 뿌렸고 올해까지 8천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연화유치원은 60년 가까운 세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올곧고 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인성이 좀 넓고 이런 거는 사찰 유치원 졸업생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불교에서는 포교이기 전에 인성교육이 불교 유치원에서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는 연화유치원 친구들 보면은 부끄러운 면은 하나도 없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상과 가정의 중요함, 또 아빠, 엄마, 부모님들의 그 중요함, 또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와 그런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화 유치원 생활은 졸업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았고 성인이 돼서는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25년 전 연화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평창에서 경찰관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박민수 경장에게는
꿈을 키워주고 반듯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혹은 여기 주지 스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좀 이런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이켜보면 그런 내면을 좀 잘 살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내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연화 유치원은 2016년까지는 한 해 150명에 달하는 원생들이 있었고 해마다 원생들의 장기자랑인 꿈나무 축제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 열렸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연화 유치원은 지역 미래 인재들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 등 대도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교육계 유지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는 지역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원생들이 많이 줄었고 현실적인 여건도 힘들지만 자용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유치원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절을 짓는다, 뭐 어디 선방에 저기를 한다 이러면 줄을 서서들 가시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짓는다 이러면 이 보시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유치원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사찰 음식 전문점 운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교구본사 월정사의 지원으로 부지를 확보해 이른 시일 내에 새 유치원을 건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포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키즈 카페와 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는 등 젊은 불자 확보를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데 힘을 보탤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대표적인 설 명절 음식이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음식이 떡국인데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과 떡국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훈한 떡국 나눔의 현장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서울 노인복지센터 구내식당. 보기에도 먹은직스러운 떡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흘러나오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잔치 분위기를 북돋는 사이 떡국을 맛보려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다 찼습니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도 팔을 걷어붙이고 따뜻한 떡국을 직접 대접했습니다. 떡국을 먹을 어르신들을 위해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올해 제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금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현 스님이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건네자 어르신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나누는 건 떡국 한 그릇이지만 정성은 어르신들 마음 깊은 속까지 전해집니다. 푸짐하거나 거창한 메뉴는 아니지만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어르신들은 한 끼 식사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있는 데서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참 융하면서 노는 것도 재밌고. 큰 손님이 직접 갖다 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원래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건강이 첫째지. 무료 떡국 나눔에는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50여 명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손길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 번에 1,200여 명 이상의 배식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표정만으로도 피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나누기 플러스 한번 우리가 직접 끓여서 대접을 해드리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다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뿌듯합니다. 불교계는 다음 주에도 서울 종로구 관내 쪽방촌을 중심으로 떡국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극락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이라고 얘기하세요. 정말로 쉼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설 명절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고 온정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23일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전시실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앞서 최윤희 제2차관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를 찾아 시설 관계자들과 빙상 경기장 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0년 경자년 설맞이 한마당을 오는 24일과 26일에 진행합니다. 박물관은 콩을 담은 복주머니 등을 시민들과 나누고 박물관 탐험대 활동을 마친 사람에게 떡국과 한과를 제공하며 세배 바로 알기, 설 차례상 차리기, 설 덕담 카드 쓰기, 한지 접시, 방울 장신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운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표어로 우정과 신뢰를 함께 빚는 미래를 선정하고 수교 30주년 공동 상징인 로고도 발표했습니다. 공식 표어에 넣은 로고는 경복궁과 바실리 성당으로 양국 건축문화 이미지를 활용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미래지향적 우정의 축제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자년 새해 국민 화합과 불교 발전을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조계사에서 경자년 신년 할애법회를 열고 새해 한국불교의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운 융성을 서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불교계는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진영의 논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와 정부, 정치권이 이젠 머리를 맞대고 국민 대통합의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